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라이브 금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환님 어제 라이브에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어제 소주 한잔 하셨나 보네요. 일단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라이브 금방 시작될 예정이니까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방향성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서로 의견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수요일이에요.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12월이 된 지가 거의 뭐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이면 또 한 살을 더 먹게 됐습니다. 근데 만나이 개정법이 또 새로 뭐 발의가 된다,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내년에도 똑같은 나이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빠르죠. 일단 차트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없기는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제가 저번 라이브 때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눌렸다가 상승이 나올 거다. 전 지지라인에서 한번 지지받은 다음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주당 상원 장악 원화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자,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 달러 강세옵니다 대피하세요. 뭐 저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위해서 수렴 이후 양봉을 그려줬는데 다시 수렴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면서 큰 모멘텀은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거래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수렴의 돌파가 나올 때는 강한 거래량이 동반을 해주면서 이 수렴 윗부분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와주는 그림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정석적으로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볼 수가 있는데 현재 롱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은 이 수렴의 상단 추세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의 이 상승이 단순 휩소로 끝날 거라면 오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점 깨지는 구간은 전 파동의 시작점인 16.8K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올린 내용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파동이 1, 2, 3, 4, 5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소파동으로 체크했을 때 2번 파동 1, 2, 3, 4, 5 이렇게 나와준 상태고, 마지막 파동을 피보나치 확장 비율로 체크했을 때 18K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차트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으나 지금 수렴 이후에 상승세가 영 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점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인 상승 패러럴 채널은 아직 훼손되지가 않은 상태기는 합니다. 4시간 봉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가 있냐, 큰 관점에서 패러럴 채널을 그려봤을 땐 여전히 하락 중임에는 확실한 상태다. 따라서 추가적인 오파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우린 체크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 파동의 최종 목적지는 한 20K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만약에 5파동이 618 비율로 확장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20K 정도까지 도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차트의 작도를 해놨는데 20K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확인을 해보면 여기 위치야, 대충. 패러럴 채널 일봉에서 하방 패러럴 채널 상단에 닿는 구간, 그리고 급락이 나왔는데 지지를 받지 못했던 여기 전 지지 구간이 합쳐지는, 그리고 1.618 확장 구간, 바로 20K입니다. 상승이 꽤 강하게 나오더라도 20K 부근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전형적인 분배 패턴으로 흘러갈 위기도 있어요. 분배 패턴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분배 패턴이란 대략 이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단에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을 분배 패턴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의 깊게 차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큰 그림에서 분배 패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평행 패러럴에서 횡보하면서 떨어지는 모양새, 그리고 보시면 라이징 웨지를 또 그려주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라이징 웨지 형성 후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 거래량 다이버전스 나온 다음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큰 그림뿐만 아니라 작은 그림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시면서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패러럴 채널의 정의는 뭐냐면, 엘리어트 파동 5파동이 이 안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요 상단을 딱 찍어주는 게 정석적으로 파동을 이어가겠다는 소린데, 지금
지금 이렇게 라운딩 형태로 빠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보수적인 포지션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요 수렴의 윗부분, 상단 부분 지지를 받는지 보고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 8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8번. M2 통화 후행 중인데 차트상으로 M2를 후행한다면 M2가 지금 시중 통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시중 통화량이 점점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손절님은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선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M2가 꺾인다는 건 실제 우리가 시장에 장작이 될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7K에서 8K 정도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동의는 하긴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차트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는 바이낸스잖아요. 바이낸스의 총 매물대를 확인했을 때 이 12K 부근에 상당한 매물이 쌓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8K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거시적인 환경 물론 고려해서 M2를 후행하면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12K 부근의 지지는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맥락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자면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 차트에서 이 역대급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이만치 상승을 이끌어냈던 거래량보다 지금 저점에서 받아치려고 하는 거래량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하방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레인지를 대략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7K, 8K는 내줄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왜냐면 비트코인만큼 선물로 가지고 놀기 좋은 자산이 없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매집을 했던 평단가를 과연 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감은 있기는 합니다. 만약 8K 정도에 간다고 하면은 정말 요런 느낌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바닥을 잡는 구간도 비트코인이나 어떤 삼성이나 어떤 주식이든 항상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과연 그렇게 우리 모두 탑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줄지에 대한 의문감이 조금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이고 저는 또 이런 토론 형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또 부탁드릴게요. 무튼간에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면 현재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형성 후 상단 추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지만 깨지지 않고 올라가 주길 바라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데이터들을 보도록 할게요. 통상 증시 비트코인이 가장 올랐을 때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2월 한 달 중 15일 이후가 산타랠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FOMC 기준금리 발표일이 12월 15일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대 상승했던 뭐 상승률 아니면 수익률 같은 걸 도표로 나타낸 건데 지금까지 12월에 상승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나왔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데이터를 참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더라도 항상 경제위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겠고 IT 버블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세계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도표로 나타낸 건데 그럼에도 12월에는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겠다. 이해되신 분들 한번 7번 눌러주시겠어요? 7번. 뭐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사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저도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의 그냥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그냥 정답이 아니라 한 투자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 말이 맞다라는 관점으로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비트코인의 바텀 피노 12가지를 나타낸 그런 지표인데 이 출처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이 지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고래도 못 속이는 온체인 지표 활성화 주소수 지표예요. 이 지표를 우리가 언제 활용을 할 수 있냐면요. 하락장 막바지 때 이 활성화 주소수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존 박스권을 그려주는 활성화 주소수가 하락장 막바지에서 확 튀어 오르게 된다면 그게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하락장의 막바지를 뜻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큰손 매매자들의 동향을 보기 위해선 활성화 주소수라는 게 있다. 약세장이어도 이 활성화 주소수가 반등하는 이유는 가격이 하락해도 누군가는 단기 매매에 따른 익절 그리고 장단기 보유에 따른 손절 등을 하기에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활성화 주소수가 박스권을 상방 돌파할 때 가격은 찐 추세 전환을 보여줬다. 근데 아직 이 활성화 주소수를 보아하니 박스권을 돌파하는 형태는 나타나주지 않았죠. 활성화 주소수가 낮아진다는 건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참여를 점차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존 하락장의 박스권을 벗어나는 순간에는 실제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활성화 주소수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예요. 비트코인의 유입량 그리고 출금량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항상 유입량이 이렇게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하락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출금량이 바닥을 찍었을 때는 상승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죠.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고점보다는 저점에 훨씬 가깝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반타작이 나서 8K에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올라갈 위치가 훨씬 더 많은 거는 맞죠. 로그 차트로 한번 봅시다. 로그 차트로 비트코인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큰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빈 공간, 올라갈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는 건 맞고 아래로 내려갈 공간은 지금 하락장이니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내려갈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7K를 보는 이유는 아직 경기 침체를 한 번도 겪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시장은 경기 침체를 한 번도 겪지 못했다. 동의해요. 온체인 데이터 이런 걸 믿었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다. 동의합니다. 부동산 시장 요것도 맞는 말 같고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 투매가 안 나다 생각한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건 맞지만 여타 주식, 부동산들은 경기 침체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을 했던 역사가 있죠. 우리가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세계대전이 있었고 리먼 브라더스, IT 버블 되게 많았죠. 역사적으로 우리의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주식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시장을 지배했던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리고 통화량의 증대에 따라 자산시장, 즉 이 위험자산 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투매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우상향은 할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뭐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는 해요. 뭐 그 다음 우리가 체크를 해볼 게 뭐가 있느냐, 이거는 다른 채널에서 퍼온 건데 뭐 추세가 꺾였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분은 저랑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을 16.8 정도로 보시는데 저도 뭐 16.8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만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OI가 뭐죠? 미결제 약정이에요. 미결제 약정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가격이 횡보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빠진다는 건 좋지 않아요. 이거 아시는 분 이유, 가격이 횡보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빠지는 게 왜 안 좋은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결제 약정은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신규 거래가 계속 체결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횡보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는 거는요, 누군가 이 가격대에서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즉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가격대, 횡보하는 가격대에서 누군가는 익절을 계속 때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고점에서 횡보하는 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이 최고 높은 고점은 아니지만 단기 고점은 맞긴 하잖아요. 작은 분봉으로 봤을 땐. 근데 작은 분봉에서 이런 식의 횡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게 되면 이 횡보하는 박스권에서 거래자들이 대거 이탈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승 동력을 추가적으로 받기 어려운 여건에 놓일 수가 있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트레이딩 할 때 미결제 약정을 많이 참고하기는 해요.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자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마지막 5파동이 남아있지만
사실 파동 절단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절단되는 기준은 16.8K 정도고 16.8K가 깨지면 롱은 좀 도망치시는 게 좋다 하나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그 다음 미결제 약정이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상승 동력을 추가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또한 16.8K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데이터상으로 봤을 땐 확실한 저점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 김손절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 경기 침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맞는 말이죠. 경기 침체를 처음으로 겪는 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겠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차트적인 관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요 12K 구간의 지지를 받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디폴트가 나게 안 냅두죠. 미국은 디폴트, 그러니까 그거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부채율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부채율이 진짜 지금 버블을 찍은 것도 맞기는 해요. 그게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내년에 경기 침체로 정말 진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국에서 그렇게 냅두지를 않습니다. 걔네가 통화량을 푼 지가 벌써 몇십 년, 거의 뭐 100년 가까이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디폴트가 나버리면 세계 경제 아예 개박살이 나는 상황에 이 유동성을 다시 제한한다는 정책을 하기가 상식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래왔으니까. 역사는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하죠? 반복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신 분들 9번 한번 입력 부탁드립니다. 사실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저도 거시적인 걸 많이 좀 공부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뭐 이렇게 이해를 깨진다 지지선.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뭐 지지선 깨지면 탈출하고 다시 잡아야죠. 어쩔 수 없지.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깨지면 다시 잡아야 돼요. 뭐 별 수 없어요.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차트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좀 오탄하시고 좀 다급하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뭐 단기 매물대 체크해서 들어가야죠. 그럼 요 횡보했던 구간을 딱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횡보를 했을까? 여기부터 딱 찍어 보는 거죠. 양봉 딱 여기 꼬리 나왔던 부분 찍고 지금 확실히 매물이 많이 쌓여 있구나 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다음 지지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매집을 했던 구간은 어딜까? 아무래도 저점 이렇게 세 가지 나왔던 구간이겠죠. 즉 역헤드인 숄더가 나왔던 구간일 텐데 그러면 저점 유동성 진입부터 쭉 찍어요. 다음 지지 구간 어딜까? 좀 더 와야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매물대가 여기네. 이거 좀 힘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이 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할 일이 있으니까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추가적인 정보 받고 싶으시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시고 항상 성투하시고 매매는 신중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는 머리는 차갑게 항상 안전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일주일도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